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거 찍는 시간이 2020년 6월 17일 오전 11시인데요. 내일 오후 7시에 고고TV 1년을 맞이해서 동도 재현을 초청하여서 간단한 소모임과 고기도 먹고 술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니 많이 참석 바랍니다. 고고TV의 커뮤니티란에 가셔서 게시판에 보시면은 공고가 돼 있고, 또한 그동안 1년 동안 고고TV를 음으로 양으로 격려해 주신 분들의 명단도 있습니다. 커뮤니티란에 들어가시기 힘드시면은 그 방송 댓글란에 참석 여부와 연락처, 핸드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까지 보고 룸을 크게 하든지 작게 하든지 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제 벼락 같은 사건이 벌어져서 남북 연락사무소 파괴, 그게 문제가 아니죠, 사실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 뜨는 거 보면은 금강산과 개성공단 GP에 군을 진주시키겠다, 그게 나왔죠, 그죠? 그리고 서울 불바다 발언이 또 나왔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 행보가 문제죠. 누가 알겠습니까? 여정이와 정은이만 알고 있다. 근데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특사를 보내야 한다 말아야 한다 하고 설랑설레가 많았었죠. 근데 청와대에서는 특사 보내는 걸 부정했었죠,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내에서는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는 것을 낌새도 못 차리고 있었다. 30분 전, 그러니까 어제 한 2시 49분인가 2시 반쯤 개성 연락사무소가 파괴되는데요. 그 30분 전, 즉 2시 19분까지, 2시까지만 해도 청와대 쪽은 북한에다가 특사 파견을 간청하고, 또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도 몰랐다는 것이 언론 보도로 하루 만에 밝혀집니다. 하루도 아닙니다. 반나절 만에 밝혀져요. 그러면은 이 정부의 대북 시스템은 무너져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김여정이가 아주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발설을 하는데요. 남한이 어제 그저께까지 15일까지, 근데 15일도 아니고 아마 어제까지일 거예요, 특사 파견을 간청해서 김여정 자신이 물리쳐버렸다, 거절해버렸다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내가 요새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말폭탄을 터뜨리는 것은 문재인의 꼴불견 때문이다. 꼴불견 때문이고 혼자 보기 안타까워서 내가 말폭탄을 문재인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고 발설을 해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제가 한번 찍었죠, 며칠 전. 이건 삐라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을 향한 거다. 문재인을 향한 거다. 그랬는데 언론이 입에 재갈이 많이 물려 있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왜 이러는가 도대체, 그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있겠고, 여정이와 정은이는 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개성공단에 포를 설치하고 군인을 진주시키고, 금강산에 군인을 다시 주둔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 얘네가 그랬잖아요, 작년에. 금강산 낡은 시설물을 다 없애버리겠다, 폭파시키겠다, 정은이가 공언했잖아요. 그럼 그게 다음에 나와요. 금강산 1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됐나요 벌써? 현대아산에서 세워놨던 그 시설분들은 다 파괴할 거예요. 보세요, 틀린 말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서해안으로 NL을 갖다가 침범하고 서해 해안포를 열겠다. GP에는 벌써 군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 GP를 과거에 한 10개 정도 쟤네가 철거했고, 우리도 한 20개 철거했죠. 그걸 갖다 다시 세우겠다. 그럼 뭐야?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죠? 20년 전으로. 근데 더 후퇴해버리죠. 왜 그렇죠? 금강산 개성공단 내에는 원래 북한군들이 진주 안 있었죠. 개성공단 외곽에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뒤로 물렸었죠. 그걸 갖다 개성공단으로 들어오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개성과 서울이 사거리가 39km가 된다, 30km가 된다 이러는데 뭐 옛날 그대로인데 뭐 그죠? 더 후퇴했다. 그렇죠? 그럼 우리건 뭐다? 투자만 해놓고 빰만 맞는 꼴이다 이러는데 그럼 왜 그러는가 도대체? 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은이하고 정은이가 지금 8살쯤 됐고, 여정이가 33살쯤 됐잖아요. 아직 젊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젊기 때문에 휙휙휙휙 번개같이, 쟤네들 번개 속도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광석까지 지금 때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군사적인 도발이 반드시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쟤네가 군사적인 도발을 하면은 과연 문재인이가 원점 타격을 할 것인가? 원점 타격을 하면은 좋죠. 원점 타격을 하는 순간 전면전이 벌어지고 그죠? 미국이 개입하게 돼 있죠.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어여여여 하다 또 당하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고 뭐 통일부 애들이나 뭐 그 제2안보실 이 머리 이리 까지네. 걔만 그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데 전부 다 북한 책임이다. 전부 다 문재인 책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지원이 나와서 뭐라 그러죠? 북한을 제대로 놔두면은 북한이 공멸을 할 것이다. 이러는데 공멸 같은 소리 하네. 띵호하지. 중국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띵호하지. 군사 도발만 해. 전면전 같은 거만 해봐. 그러면은 날라가요. 저는 그거를 솔직히 희망을 해요. 북한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문재인이가 1년 동안 2년 동안 남북 평화쇼를 하는 순간에 작년만 해도 1년 동안에 북한의 핵무기가 7개 내지 10개가 늘었다는 것이 연구가 미국 국제전략연구소들이 지금 나오는 발표죠. 7개, 10개 핵무기가 늘었다. 과거에는 한 20개 됐었는데, 그렇죠. 그럼 과거에 20개는 소형이라든가 조그맣거라든가 불안전한 건데, 문재인이가 평화쇼를 하면서 핵무기가 10개를 넘은 것은 그것들은 좀 더 고도화되어 있고, 미국까지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무조건 문재인 잘못이다. 이런 거 가지고 찍으려면 몇 시간 걸리겠죠. 상식적인 지성적인 국민이라면은. 그리고 우리가 뭐를 알겠어요. 문재인도 모르는데 우리가 뭐를 알겠어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도 모르는데 그죠? 미국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가지고 돈 따먹게 하지 말자. 아무리 우파 유튜브지만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만 말하자. 그리고 내 예측 고고TV 예측을 말씀드릴 수 있죠. 살았으니까 60년을 북한을 보고 살았으니까 그죠? 무식한 놈이 아니니까 고고TV가. 그리고 자 김여정의 말을 소개시켜 주는데요. 이거 드리겠는데 이게 참 창피한 거죠. 우리가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진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전략적이고 모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라면 고고TV가 왜 이런 방송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무식, 무능, 불능, 비도덕이고 비양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정의적인 정권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언론, 특히 지금 이거는 좌우 언론 문제가 아니에요. 오마이까지 한겨레 경향까지 다 때려버려. 문재인의 그 대북 정책 파탄을 조선중앙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온 국민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죠. 드디어 문재인의 안보평화 사기쇼의 실체를 알게 됐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다음의 행동이 무엇이냐. 그럼 문재인이 이제 딜마에 빠지는 거예요. 파탄이 간다니까요. 문재인의 대북 정책은. 이거는 문재인이가 내년이면 완전히 그 권력 누수 현상이 나오는데, 뭐 레임덕이 아니라, 더 이상 추락할 거예요. 제 예상에는. 그러면은 미쳤다고 김정은이가 문재인이하고 협상을 해? 지금 미국하고 하자는 소리다. 이렇게 언론들이나 평론가, 쓰잘데기 없는 평론가들이 그러죠. 아닙니다. 자기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다? 아니, 언제 북한 경제가 말이지 제대로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길로 가겠다. 우리는 지금 자력갱생, 진짜 자립으로 가겠다 하는 선언이라고, 이게. 미국도 가만히 있고 중국도 가만히 있잖아.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거지, 크게 이게 난리 날 사건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중국이나 미국, 일본에서 볼 적에는. 왜? 쟤네가 뭐 우리한테 군사도발을 한 게 아닌데,
우리가 그 한 천억 정도 투자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연락사무소 짓는데 180 몇 억, 운영비 뭐 150억, 그리고 뒤에 있는 뭐 개성 뭐 지원센터 그게 또 800, 뭐 500 몇 억, 한 돈 천억을 투자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지금. 자, 김여정의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김여정의 말에 두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느니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낙관적 신념, 낙관적,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낙관적 신념을 가져야 한다느니,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가야 한다느니 하는 특유의 어법과 합법으로 멋쟁이 신용을 해보느라 따라 읽는 글줄 표현들을 다듬는데 품꽤나 넣은 것 같은데, 현 사태의 본질을 도대체 알고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꼴값이다. 김여정이 하는 말이에요. 항상 연단이나 촬영기 마이크 앞에서만 나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의 부푼 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저멸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물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 좀 알리자고 김여정이가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 것이다 하죠. 그리고 또 말을 하죠.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를 점철됐다. 남조선 당국자, 즉 문재인의 이번 연설은 6.15 선언 연설을 말하는 거죠. 응당 사죄와 반성,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이 있어야 마땅했으나 변명과 술수만 짓거렸고, 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을 간청하는, 남조선 당국은 어디죠? 청와대를 말하는 거죠. 청와대가 특사 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 우리의 초강력 대적 보복 공세에 당황한 남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에게 특사를 보내고자 한다고 밝혔는데, 특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면서 방문 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라 하며 우리 측에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을 간청했다. 김여정 당 중앙 제1부부장인 나는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해버렸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그러고, 문재인은 북을 정상적인 국가라고 그러고, 고거태부는 절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쟤네는 부족이에요. 쟤는 부족이고 이쪽에는 문씨 왕국의 시족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죠? 지금 김여정이 하는 말을 보면은 어찌 이렇게 남한의 반문재인 세력이 문재인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을까, 이런 거죠. 그죠? 아마 우리 보수 쪽에서 야당에서 이런 말을 했으면은 난리가 났을 거야. 없는 국가원수 모독죄도 갖고 나오고, 너희는 전쟁을 하자는 거냐? 전쟁 안 돼요, 여러분. 전쟁하는 순간, 쟤네가 전쟁 프레임을 자꾸 우리 야권 또는 반문재인 세력에 걷는데 전쟁 안 돼요. 전쟁 거는 순간 북한이 망해요. 남한은 조금만 상처만 있으면 돼요. 핵은 못 씁니다, 여러분. 절대 못 쏴요. 핵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만이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김정은과 김여정의 막말이 언론의 실시간으로 터지고, 청와대의 무대응이 언론의 실시간으로 터지면서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모르는, 우리한테는 문재인은 거짓말을 하고, 이때까지 남북 사기쇼 2년 동안에 우리한테 다 거짓말한 게 드러났죠. 그죠? 북한은 안 변하고 북한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 근데 문재인만 혼자서 하늘에 붕 떠가지고 풍선을 잡고 날려다녔어. 그 풍선이 터진 격이고, 또한 지금 특사를 파견한다 이런 거는 외교적인 거죠. 외교적인 거. 그래, 외교적인 이런 깊은 내막을 단 반나절 만에 그냥 오픈해버려. 여정이가 상대 안 하겠다. 문재인 모든 말에 돼 있어요. 남조선 당국자 꼴값을 한다. XX다.
개 XX다. 물러나기는 할 수는 없고 이거 가지고 그죠? 문재인의 정권이 몰락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입니다.